4월 25일 월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윈TV, MCTV, 윈라디오를 운영하는 윈미디어 그룹이 지난 23일 토요일 윌링의 신사옥에서 주류사회 및 한인기관단체, 후원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성대히 개최했습니다. 윌링 신사옥에서 행사 일부 순서인 이전 감사 예배에서는 나눔교회 김영문 목사의 기도로 시작됐으며 영광장로교회 윤병혁 목사가 이때를 위함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권사합창단의 특별 찬양, 이준욱 성악가의 특송이 이어졌습니다. 윈미디어 김환기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세계 한인 방송인협회 김명전 회장을 비롯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 장애지라 회장, MCTV 크리스토 대사 진행자인 정영훈 목사 등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장애지라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은 MCTV가 시카고에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이익, 성도에게는 믿음을 진복케 하는 도구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MCTV가 시카고에 있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 선한 일들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18년 기도하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갚아주시고 또 번창케 하실 것을 기념으로 고맙습니다. 참 오픈하우스 해가지고 우리 MCTV가 참 용성하게 아주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세계 한인방송인협회 김명전 회장은 미주 한인방송사의 실태를 직접 보고 한국 정부의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미주 순방길에 올랐다고 말하며 한인방송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참으로 어렵고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성장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부 순서에서는 윈미디어 그룹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M4G 힙합 워십 댄스 팀의 특별 공연을 시작으로 초청 귀빈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윈미디어 그룹 김환기 회장은 윈TV 개국 이래 지금까지 함께 해준 시청자, 후원자, 광고주, 기관, 단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필요한 넓은 스튜디오 건립 등 미래를 위해서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한 시카고 총영사는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며 한미 우호의 가교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윌링시에서 한인동포기관 단체로서 활동하는 시카고 한인문화회관과 한인여성회, 한미우호 네트워크, 이진 교육위원 등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준욱 성악가의 특송 순서가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초청 귀빈들이 윈미디어 신사옥 현관 앞에 모여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주류사회 정치인으로는 팻 호커 윌링 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윌링 지역을 관할하는 브래드 슈나이더 제10지구 연방하원의원을 비롯해 줄리 모리슨 주 상원의원, 조나단 캐롤 주 하원의원실에서는 영상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시카고 한인회, 부동산인협회, 찰스리 보험 등 광고 협력업체 관계자도 참석해 신사옥 이전을 축하해 줬습니다. I think it is wonderful. I think it is a beautiful growth and expansion of the Koreans' presence here in our town. 날씨도 최근 들어서 많이 화창해졌고 또 거기다가 이제 내빈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축하하는 분위기를 정말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윈TV로 말미암아 한인 사회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가 모두 함께 발전하는 언론이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윈미디어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사옥으로 옮기셔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한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기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윈TV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동안 동포사를 위해서 많은 힘을 쓰셨는데 이렇게 또 좋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한 데 대해서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2004년 6월 시카고의 캐치길에서 첫 방송 전파를 띄운 MCTV, 2009년 알링턴 하이츠로 이전한 후 24.5 윈TV와 24.6 윈TV2, MCTV 그리고 IPTV, 유튜브 채널 윈TV 시카고, 윈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송을 이어왔습니다. 2022년 3월 1일 1038 사우스 미러키 애비뉴 윌링으로 사옥을 이전했습니다.
윈미디어의 새로운 도약은 시카고 한인 사회는 물론 미국 내 한인 동포들의 위상 제고와 한미 우호의 증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가 비시민권자를 수혜자로 포함하는 메디케이드 법안을 곧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하우스 빌 4343로 알려진 이 법안은 그동안 논의되지 않던 자격이 되지 않는 서류 미비 비시민권자에 대한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서브 커미티 의장을 맡고 있는 알링턴 하이츠 지역 주 상원의원인 앤 질레스피는 이 발의안은 메디케이드 옴니버스에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하며 팬데믹 중에도 보다 많은 수혜자를 위해 헬스케어 커버리지를 확대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일리노이는 서류 미비 비시민권자에게도 메디케이드 헬스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최초의 주로 65세 이상을 수혜 대상으로 했으나 2021년에는 수혜 연령을 55세로 낮춘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 수혜 연령을 42세로 더 낮췄으며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에게는 시민권자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범주에는 영주권자, 망명자, 피난민 그리고 캐나다 출신 인디언 원주민 부족 등이 해당되며 미국 내에 5년 이상 거주하면 됩니다. 연방 차원의 커버링이 안 되므로 주 정부 차원에서 연간 6,800만 달러의 예산으로 메디케이드 혜택 확대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발의안은 마지막 순간에 민주당 임의로 수혜를 확대하는 바람에 공화당은 심한 반발을 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윈티비 뉴스 이종봉입니다. 최근 미 전역에 걸쳐 코로나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소식에 시카고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는 너무 이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말 시카고 제25지구 로페즈 시의원을 비롯해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아직 학교나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며 의무화를 지속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조차 백신의 3차 접종 이후 4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있다며 되도록 4차 백신 접종을 받으라고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쿡카운티 보건국에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보내 두 번째 부스터샷, 즉 4차 백신 접종을 위해 월그린이나 CVS 약국 등에 미리 예약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식당의 정상적인 운영 재개 등으로 개인 방역 수칙 이외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점차 해제되는 분위기 속에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연구 결과를 보면 3차 접종과 견주어 볼 때 4차 접종 뒤 감염은 2배, 중증은 3.5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한인사회에서도 특히 60대 이상의 연장자들이 화이자나 모더나 2차 부스터샷을 맞으려고 접종 예약을 서두르는 모습이 여기저기 눈에 띄는 추세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 제안한 430억 달러를 트위터 측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입니다. 머스크는 이 딜이 가장 최선이고 최종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트위터를 압박하며 트위터 이사회 측에게 경고를 보낸 바 있습니다. 트위터는 주당 $54 20센트로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고 밝히고 주주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딜은 마지막 순간에도 뒤집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브스지에서 세계 최고 갑부로 알려진 머스크는 이 계약은 개인적인 재산으로 성사될 것이며 테슬라 회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트위터 주주들이 머스크 외에 제3자의 오퍼를 받아들인다면 머스크에게 합의 파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파산을 담당하는 한 판사가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을 해고한 것이 직원 남용이나 차별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연방항소법원에서 나온 것으로 한 직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자 해고를 당했으며 이에 직원이 소송을 걸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결정한 판사는 연방 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에 따라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연방항소법원 마이클 차게어스 판사는 전 직원의 불평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 같은 소송은 미 동부 델러웨어와 뉴저지를 관할하는 연방법원 산하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 연방법원 소속 직원들은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직원의 이름이나 이와 관련된 파산 판사의 이름은 익명으로 보호됐습니다.
레이 카운티의 주요 명품 이벤트로 꼽히는 라비니아 축제. 하일랜드 파크 음악 축제로 잘 알려진 이 라비니아 페스티벌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다양한 장르의 인류 음악가들의 재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05년부터 시작된 음악 축제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올해 스케줄에 따르면 유명한 로렌 헤어, 리틀 빅 타운, 윈톤 마살리스, 윌리 넬슨, 글래디 나이트, 카운팅 크로우스, 존 레전드, 레이디 에이, 트레인, 신시아 에리보, 조프리 발레팀 등이 무대에 선보입니다. 이 페스티벌에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통해 여름 내내 주옥 같은 음악을 선사하게 됩니다.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1891년 설립되어 매년 수백 번의 콘서트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마린 알소프가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라비니아 축제에는 여름밤에 상영되는 영화도 즐길 수 있습니다. The Lion King, The Goonies 등의 클래식 필름이 지휘자 티아고 티베리오가 이끄는 시카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와 어우러집니다. 티켓은 오는 5월 4일부터 판매됩니다. 윈티비 뉴스 이전봉입니다. 4월 25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15,110명, 신규 사망자 수는 19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6.6%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3,119명, 신규 사망자 수는 0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8.6%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